해병대 출신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와 권총 딱 들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탕탕탕! 야! 너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 탕탕탕!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9일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됐고 70년대 80년대 때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셨던 코리아타운이 홀라당 다 전소가 돼버린, 생활 기반이 다 날아가 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6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났고 코리아타운은 그 이후에 복구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일단은 전부 다 불타버렸다니까요.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있었죠. LA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경쟁력 없는 놈은 나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흑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계통 주민들도 백인들에 비해서는 못 살았지만 굶어 죽는 케이스는 안 생겼는데 이제 80년대 때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락 바텀이라고 해서 돌바닥이거든요. 깽단 조직하고 이런 식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신나게 한번 살다가 죽자 해서 법을 위반하고 깽단 활동도 하고 막판 분위기였어요. 80년대거든요. 80년대 후반 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경제력 차이라는 건 말도 안 되게 벌어졌고 흑인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졌고 안 팔면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장르가 힙합이에요. 힙합 장르가 그때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 상황 분위기가 그랬어요. 특히 이제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 80년대 후반이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 이민자들과 흑인들 좋았어요. 같이 소수민족 인권 쟁취 운동도 하고 했는데 흑인들은 이게 정체돼 있고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88 올림픽을 열면서 나름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네. 너희들은 그렇게 잘 나가? 흑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 못 사는데 한국인 이민자들은 너무 이제 슬슬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LA에서 90년도 초반부터 금주법 수준의 단속에 들어가요. 1920년대 때 금주법은 술 먹으면 무조건 잡아간다, 술 만들면 다 잡아간다. 엄격했어요. 나라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술 안 먹겠습니까? 먹죠. 어떻게 먹냐? 몰래 먹죠. 그러면 여러분 술값이 뛸까요 떨어질까요? 폭등하죠. 누가 했겠습니까 그 장사를? 마피아들이 했지 않습니까? 흑인들 격분합니다.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때려잡으면 어떡하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거래한다는 의심이 되는 지비보이죠, 불도저 끌고 와서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 버려. 그냥요 프리즈! 멈추라고 해서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슬슬 임계점에 다다랐던 상황이에요. 근데 LAPD도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 스스로 리걸 갱스터라고 했어요. 흑인 너희들 니들이 갱스터다? 좋아, 우리 LAPD, LA시경은 리걸 갱스터다, 합법적 갱단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LAPD도 당시 무기가요 특수부대급 무기였어요. 공격력 헬기까지 동원했다니까요. 요때 임계점에 팍 넘어가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91년도에 한인 교민이 어떤 두순자 여인이라는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리커스토어라고 해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우범지역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을 했어요. 주변에서 뜯어 말렸다고 해요. 너무 위험하다, 깽단이 거기 너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도 좋지만 목숨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열었어요. 어느 날 한 흑인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계산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요. 돈 내겠다 흑인 소녀는요. 근데 두순자 여인 주류 판매점 주인 한인 교포가 봤을 때 들고 와야지 가방에 넣고 가잖아요. 이건 분명히 절도다 라고 본 거예요. 카운터 밑에는 389경 리볼버 권총이 있었습니다. 계산대예요. 그래서 계산대로 걸어오는 흑인 소녀에게 너 지금 훔치는 거냐? 아니다, 계산하는 거다. 여기서 두순자 한인 교민이 소녀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챈 거예요. 그걸요. 흑인 소녀도 기분 나쁘겠죠. 난 분명히 돈 낸다고 했는데 날 도둑놈 취급하니까 놓으라고 내 가방. 그 과정에서 흑인 소녀도 잘못했어요. 그 CCTV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내 가방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순자 한인 교포를 또 폭행을 한 거예요. 놓으라고.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소녀는 오렌지 주스 병을 카운터에 놓고 나 안 산다 해서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두순자 여인이 카운터에 있던 389경 권총을 꺼내서 후두부, 뒷머리죠, 팡 총을 쏴가지고 흑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립니다. 임계점 넘었어요. 이제 흑인들의 적은 당연히 이제 백인 경찰들 플러스 한인 커뮤니티도 적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1991년도에 이랬습니다. 저도 그때 LA에 있었어요. 큰 이슈였어요. 두순자 여인 사건이요. 이거 뭔가 터지겠다 했는데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드니 킹이라고 여러 가지 행실이 안 좋았던 흑인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안에 뭐 술 한잔 하고 현대 엑셀을 타고 과속으로 경찰 발표에 따르면 180km가 넘었다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달렸어요. 뒤에 경찰이 불 켜고 오니까 나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걸리면 철컹철컹이잖아요. 더 밟은 거예요. 로드니 킹이요. 꽝! 결국엔 잡혔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저항을 한 거지, 로드니 킹이 차에서. 그러니까 경찰은 딱 봐도 지금 술 한 것 같고 과속도 이만저만 과속이 아닌데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4명이서 경찰봉 가지고 과잉 진압을 한 거죠. 내리라고. 근데 그거를 막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비디오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걸 경찰이 로드니 킹을 두들겨 패는 장면을. 그리고 지방 언론사에 이걸 보냅니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난리가 났겠죠. 속보라고 하면서 LA 경찰들 흑인 운전자 집단 폭행을 한다. 진짜 여러분 안 죽나? 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어요. 로드니 킹이요. 경찰관은 싹 다 백인 경찰이었습니다. 당연히 폭행 혐의 등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1992년 4월 29일이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초긴장 상태였어요. 흑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한인도 그렇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3명 무죄, 1명 재심. 나오자마자 LA 시장이 톰 브래들리라고 흑인 시장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라고 격분을 합니다. 또 당시에 그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이 주장을 했던 거, 나는 과속 안 했다, 백인 경찰들은 과속했다. 쟁점이 뭐였냐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 로드니 킹에게 유리한 증거가, 로드니 킹이 타고 있던 현대 엑셀이요, 최고 속도가 140인가 150밖에 안 나왔어요. 백인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18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의 손은 들어준 거예요, 법원에서.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됐다. 저는 그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흑인 마을 한 복판에 있는 학교예요. 사방이 다 흑인 타운이에요. 판결이 나자마자 학교 캠퍼스 밖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데 폭동이 시작된 겁니다. 캄튼이라고 해서 흑인들밖에 안 살아요. 대낮에도 백인 경찰들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동네예요. 캄튼이 여기 있고 그 위가 저희 학교 USC고 바로 그 위가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이고 요 위가 LA 시청이 이렇게 쫙 아래 위로 있는 구조예요. 와 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흑인들이요. 그때 언론이 이제 루터, 폭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폭도라고 할게요. 치고 올라가. 캠퍼스 옆을 지나가요.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때 학교에 있던 교수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고. 기숙사에 있는 여러분들, 흑인들은 절대로 우리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남의 집은 안 들어와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주택들 보면 다 없잖아요. 그냥 앞에 잔디밭 있고 도로 있고 잔디밭 좀 걸어 들어오면 집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도둑질이 금방 해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은 안 들어간다예요. 왜냐? 남의 집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주의예요. 서부 개척시대 때부터. 그래서 불 다 켜라고 했어요, 교수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안 들어온다고. 남의 가정집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좀비 영화처럼 브래드 피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숨 참고 있으면은 진짜로 좀비같이 와 우리는 안 건드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때 한국 유학생들은 다 유서 썼다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국에 다 전화 걸었어.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일 9시 뉴스 아침 뉴스에 엄청난 뉴스가 나갈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전화 끊고 이런 식으로. 폭도가 올라가요. 흑인 폭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캄튼이 있고 저희 학교 USC가 있고 코리아타운이 있고 시청이 있어요. 양 옆으로 뭐가 있냐면 이쪽은 베버리 힐스가 있고 이쪽은 관공서 타운이 있었어요. 폭도가 이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LA 시경이 여기는 철통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넘는 순간 발포한다고. 그리고 여길 뚫어놓은 거예요, 중간을요. 즉 코리아타운은 안 지켜줘요. 다 빠져요, 뒤쪽으로. LA 시경이. 그러니까 폭도들은 가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중간 계속 올라가서 코리아타운을 치고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그래가지고 다 불 지르고 올라가면서 그게 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내가 막 한인 교민들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가꾼 슈퍼마켓인데 다 타냐고 제발 하나라도 건져달라고 했는데도 LA 시경 경찰들은 안 들어옵니다. 뒤로 후퇴를 내요. 왜냐면 자기들도 알았어. 경찰력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규모의 폭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방위군 그리고 미 연방군, 우리가 미군이라고 부르는 연방군까지 집결을 합니다. 여차하면 밀고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은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살아라. 그 교민들이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일군 슈퍼마켓, 가게, 옷가게, 세탁소가 불타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총 들고 올라갑니다. 왜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지 점령하는 것이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다 루프탑으로 올라가요. 고지 위에서 쏜다예요.
저도 참 그 현장에서 봤지만 야,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배치되는 거 보고 우리 예비군 짱, 그러니까 다 군필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비역 병장들이요. 영관급 예비역도 있었고 뭐 소령이든지 뭐 갔다 오신 분들 딱 되니까 바로 짜자자자자 업무 분단이 돼요. 누구누구누구누구는 옥상으로, 누구누구누구는 저기 앞으로 쫙 명령 예비역 소령이 내리니까 쫙 배치가 돼.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것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몸이 기억을 해요. M16, M1 소총 분해 조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눈 감고 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흑인들이요, 멕시코 갱들도 그렇고 총 못 쏴요.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사격장 가서 정식으로 엎드려 쏴 이거 했나? 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당시 우리 예비역 병장들은 그냥 원샷 원킬이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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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쪽은 총 들고 오긴 왔지만 폭도들은 그냥 허공에 대고 벙벙벙벙벙벙인데 우리는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쏘지 않았어요. 오면은 땅 그쪽 바로 앞에 콘크리트 시멘트에 탕! 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경고 사격이요. 특히 해병대 출신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요. 나머지는 옥상에서 이렇게 장총 겨누고 있고 불도저 같은 거 뒤에 숨어 있고 이렇게 쏘고 했는데, 해병대 출신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와, 권총 딱 들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탕탕탕! 야! 너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 탕탕탕! 저 아저씨 미쳤나? 할 정도로 역시 귀신 잡는 해병대는 뭔가 다르구나. 저쪽에서도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흑인 갱단들도요, 총소리 하면 바짝 엎드려요. 지들도 총이 무서운 거 아니까. 근데 저기 무슨 해병대 조끼 입은 아저씨가 권총 들고 벌떡 서가지고 야 이 새끼야! 팡! 팡! 걸어오니까 지들도 전 뭐지? 했을 거예요. 역시 귀신 잡는 해병대는 뭔가 다르죠,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딱 이거로 끝났어요. 이 사건이 제기가 됐던 로드니 킹이 방송에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Can't we get along? 우리 다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왜 싸우냐?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서로 총을 놓은 거예요. 폭동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때서야 이제 LAPD가 들어온 거예요. 코리아타운에 들어와서도 총 갖고 있던 루프탑 코리안들 다 일단은 체포를 하고, 허공이든 어디든 총을 쐈기 때문에 다 풀려났어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그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흑인들이 또 한인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팼어요. 특히 이제 방송사 헬기가 위에서 촬영한 장면인데 생중계로 중계가 됐어. 필리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동차 사거리에서 흑인 폭도들이 와가지고 운전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한인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같으면 집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바로 집 앞에서 너 코리안이지 아니라고 해도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공포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한 공포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 LA 폭동 이전만 하더라도 흑인 강도들이요,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를 들어가서 금품을 털 때 핸즈업! 손 들어! 하고 금품을 털어갔어요. 근데 LA 폭동 이후에는 일단 죽이고 그냥 가져가요. 코리안들은 다 스나이퍼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루프탑 코리안들이 쏘는 거 보니까 원샷 원킬이잖아요. 탕탕탕탕. 그래서 코리안들은, 특히 남자들은 다 명사수고 어세슨, 암살범이고 스나이퍼들이다 라는 인식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털 때는 핸즈업이 아니라 일단 죽이고, 왜냐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흑인 강도가 죽이고 돈을 가져가는 이런 비극이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피해 사망자 수가 59명이라고 일단 집계가 됐는데, 그거보다도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있었어요. 죽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사람은 다행히도 방송사 카메라에 찍혔지만 폭행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밤에 엄청 무서웠습니다. 경악할 정도의 장면이 일주일 동안 보였어요. 밤 되면 불타는 LA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내전, 전쟁을 제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 내전이 있다면 이게 바로 내전이구나. 총소리는 밤새 들리고, 그게 이게 있거든요. 총소리가 가까이에서 들으면 탕! 이 소리지만 멀리서 들으면 뚝뚝뚝 이렇게 들리고, 연발 사격 같은 경우는 콩 볶는 소리가 나요. 뚜루루루루루루루. 이게 밤새도록 들린다고 봐봐요. 우리 집 베란다 열었는데 지평선에 다 붉은 화염이 치솟아오르고 뚜루루루루루 연발 사격이 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극강의 공포예요. 그 이후에 저도 그래서 사격수를 배우면서 저도 이제 합법적으로 권총을 구입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네 목숨은 네 스스로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탑 바럼으로 건설된 나라가 아니라 바럼 투 탑이에요. 봐봐요. 모든 나라는 이제 위에 지도부가 있고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라가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게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조그만 마을 집을 형성해 놓고,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 커뮤니티가 조금 더 큰 시티가 되고, 시티가 카운티가 되고, 주가 되고, 연방 정부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만들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연방정부를 안 믿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민자 시대 때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요. 이거는 연방정부가 터치하지 마. 네가 뭔데 내 목숨은 네가 지켜준다고 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는데 등록돼 있는 총기만 3억 5천 정이 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한 가구당 한 정씩은 다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미스 씨, 아름다운 제임스 씨, 제니퍼 아줌마 집에도 안방에 권총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총기 구입이 쉬운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마트 같은 슈퍼마켓 가서 카트 끌고 장 보다가 오늘은 스테이크 먹어야지 등심, 양파, 마늘, 장총 하나 이래요 진짜. 육류 코너, 우유 코너, 총 코너. 물론 신원조회 이런 건 기본적으로 거쳐요. 뭐 범죄자인가 아닌가. 근데 굉장히 정말 슈퍼마켓 안에 장난감 총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샷건, 산탄총 같은 진짜 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끓는 임계점에 있는 나라인 건 확실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대면 톡 하면 빵 터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92년도에 있었던 내전 그 자체였던 LA 대폭동이었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총 쏘긴 쉬워요. 그 동네마다 건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총 같은 경우는 영주권 이상 소유자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도 그냥 쏠 수는 있어요. 건 레인지 가가지고 신분증만 맡기면 총을 골라요. 리볼버로 쏠까? 콜트를 쏠까? 아니면 나 오늘 M16 한번 쏴볼까? 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저거 주세요. 그래서 총알을 몇 발 드릴까요? 50발 주십시오. 가요. 그리고 건 레인지 들어가가지고 장전한 다음에 착 쏴요. 탕탕탕탕탕탕탕. 근데 놀라운 게 보통 생각에 양 옆에 보안 요원이 있어서 총 차고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도 없어. 물어봤어. 아니 왜 여기는 보안 요원이 안에 레인지 안에 없냐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라고. 어떤 놈이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은 걔 가만 놔두겠냐고. 그 레인지에서 총 쏘고 있는 다른 놈들한테 벌집이 돼서 죽는다고. 가만 놔둬도 그 미친놈은 바로 죽게 돼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쏘시라고. 어차피 둘 다 피해자잖아요. 백인들은 별 뭐 피해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가 알고 보면 우리도 다 피해자다. 우리가 왜 치고받고 서로 싸우냐 라고 하면서 여러 토론회와 컨퍼런스를 가졌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주최해가지고 한인 대학생, 흑인 대학생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가 합쳐가지고 공동 페스티벌도 열고 지금은 상처가 봉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1992년 4월 29일 4.29 LA 폭동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는 정말 유석하셨을 정도로 죽음을 눈앞에 봤던 그런 참사였습니다.